아메리칸 드림, 그 찬란했던 꿈의 마지막 페이지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 광활한 대륙,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의 고생은 잠깐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많은 이들이 바로 그 희망 하나를 가슴에 품고 가족의 손을 잡고 낯선 땅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는 낯설었으며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오직 자녀들의 교육과 작은 집 한 채 마련을 목표로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생을 바친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깊은 허전함과 막막한 불안감.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미국에 계속 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리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평생 모은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살인적인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치열했던 삶.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가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수많은 미국 이민 1세대가 마주한 은퇴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지난 30여 년의 이민 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까? 미국은 과연 나에게 진짜 고향일까? 이러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최근에는 역이민을 선택하거나 복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민 1세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다시 한국으로 이끄는 걸까요?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했던 김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김 씨 부부는 1980년대 초반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리며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2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명문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았고 부부 역시 작은 집도 장만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에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받는 연금을 모두 합쳐도 한 달에 고작 $1,400 남짓. 물가 비싼 캘리포니아에서는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유료 보험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는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2 분은 자녀들과 오랜 상의 끝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연금으로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인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프면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미국과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갈 수 있는 한국. 노년의 삶에서 이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입니다. 2 번째는 이중 국적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은 정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는 90년대 중반 남편과 함께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마저 각자 가정을 꾸려 다른 주로 흩어져 살면서 그녀는 광활한 미국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미국, 물론 좋은 나라 맞아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외로움이 너무 커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친구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텅 빈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녀는 몇 해 전부터 시행된 복수 국적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1년의 절반은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친구들이 있는 한국에서 지냅니다. 생활비도 아끼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노인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도 무료라서 어디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고 병원 가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죠. 그래도 미국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정 여사의 말처럼 이중 국적은 은퇴 후의 삶에 선택권이라는 귀한 선물을 줍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만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박 씨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거대한 트럭을 몰며 미국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없이 홀로 살아온 그는 은퇴하면 그동안 못 가봤던 곳들을 여행하며 여유롭게 책도 읽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으로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그만두는 순간 곧바로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사회였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를 포기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70에 가까운 나이에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생을 산 이곳 미국도 이제는 내게는 외국처럼 낯설게만 느껴져요. 정말 외롭고 막막합니다. 박 씨처럼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홀로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은 유료, 주거,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까지 모든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 이민 1세대의 은퇴는 화려한 성공 신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한 나라에 뿌리 내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나서는 이민 1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유료비 때문만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에 많고 적음보다 정서적 안정, 익숙한 문화 속에서의 사회적 연결, 그리고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유료 시스템이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인류 최장기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노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깊고 안정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정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떠나온 고향이 이제는 새로운 노년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고 문화가 익숙한 곳에서 오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노후. 이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나답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하려는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미국에 사는 이민 1세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다가올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교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 한마디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걸어온 반듯하고 존경받던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서 허리를 굽혀 파전을 뒤집고 있는 그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정년 퇴직하면 좀 편하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자유의 시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파전 굽는 교장 선생님의 사연은 바로 그 두 갈림길에 선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니 괜찮겠지. 하지만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은퇴는 직장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인생 2막이라는 새로운 무대로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2막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면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존감의 붕괴까지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후 멋지게 사는 법, 그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역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파전 굽는 교장 선생님도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의미를 잃은 삶은 병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우연히 본 TV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파전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고 그 작은 관심이 포장마차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선생님, 파전 진짜 맛있어요라고 말해줄 때 그게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며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한 것보다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작은 소득의 씨앗이라도 심어두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글쓰기, 온라인 강의 등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많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아이 돌봄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월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크게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번 돈으로 병원도 가고 손주 선물도 사줄 수 있으니 정말 당당해요. 셋째, 삶을 지탱하는 관계와 치밀하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 사람들과의 관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새로운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문화센터 등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만의 즐거움, 즉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무기력함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과학은 증명합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몸과 뇌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또한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 기능을 줄여나갑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게라도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몸과 뇌는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60세, 이 나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의 60세는 인생의 딱 절반입니다. 그동안 남이 정해준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뇌과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생리학은 말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그 시간은 당신의 오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멈추지 말고 아주 작게라도 계속 움직이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하여 모두가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2막, 그 멋진 시작을